저희가 이맘때쯤 되면 항상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잘 살았는가? 내년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가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막 뭔가를 정리하고 또 새해 계획을 막 짜보고 자기계발서를 한 2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 소위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들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현대 경영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피터 드래커. 이 피터 드래커 역시 자기만의 연말 정리 방법이 있었어요. 기대, 결과, 학습. 이 구조를 가지고 본인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내년은 또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내년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피터 드래커가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했던 5가지가 있대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일할 때 성과를 내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매년 사람이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돕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피터 드러커가 있을 당시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지식 근로자란 말을 이 피터 드러커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머리로 일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머리로 일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피터 드러커는 연말에 요 3개를 체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는 했었대요. 무엇이 예상보다 잘 되었는가? 무엇이 실패했는가? 반복적으로 잘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저민 플랭클린.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 13가지 덕목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이런 습관을 길렀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 벤저민 플랭클린의 자서전 뭐 이런 걸 읽고 한동안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 13가지를 써놓고서 OX, OX 막 이런 걸 했었는데요. 어느 날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더 이상 체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13가지 덕목이 뭔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정결, 겸손. 벤저민 플랭클린은 그 가난한 인쇄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대요. 그런데 독서, 뭐 과학, 기술 이런 데 다 관심이 많아서 뭐 피레침, 이중 초점 안경 이런 거를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발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피터 드러커가 성과 중심의 이런 회고를 했다 그러면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성과보다는 나의 인간 됨됨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회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분노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분노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3가지 덕목은 목표 관리보다는 성격 설계 이런 거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빌 게이츠가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엄청난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었대요. 10대 시절에는 8시간 이상이나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 작업을 하고는 했었다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는 너무 유명한 게 있죠. 1년에 2번씩은 생각하는 그 주간을 갖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는 매년 1번에서 2번 Think Week라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깊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로 내가 올해 잘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이런 생각 주간을 가졌던 거죠. 이 빌 게이츠가 그 독서광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1년에 50권 이상 정도 그렇게 책을 읽곤 했었는데 이 독서는 방향, 속도보다 이 누적이 되는 지식량, 힘에 의해서 이 빌 게이츠가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 이 레이 달리오는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 실패 기록을 실패, 원인, 원칙, 다음 행동 이렇게 4단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문서화해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레이 달리오의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투자자의 전형적인 패턴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원금을 잃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고통과 성찰은 성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대요. 후반부에 레이 달리오가 강해진 이유는
열심히 하라보다는 정확하게 하라, 이 의미가 적용이 됐던 거고,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성과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과를 지향할 때 눈 앞에 있는 단기 성과를 보시나요?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플랜까지 보시나요? 이 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면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또는 20년 뒤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 플랜을 짜게끔 많이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팀 페리스, 뭐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이 책으로 되게 유명한 이 팀 페리스는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해서 이 시간을 단축하는 이거에 초점을 줬던 거죠.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제거의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선택해서 잘했던 일과 제거해서 잘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팀 페리스는 8대2 법칙, 이 파레토의 법칙을 아주 칼날같이 쓰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수입의 80%를 만드는 20%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20%에 집중을 해서 시간 활용도를 높였던 것이고, 스트레스의 80%를 만드는 20%는 무엇인가? 이거에 집중을 해서 또 시간을 전략해서 쓸 수 있었던 거죠. 너무 감사하게 올해는 어떤 스트레스, 어려웠던 것, 물론 뭐 제가 그 수술을, 되게 큰 수술을 했던 거는 어려움일 수는 있는데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는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였다? 이런 시간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투두 리스트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 팀 페리스는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빼내는 작업들을 연말에 했던 거고, 또 그거를 정리해 나가면서 시간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본인만의 전략을 구사했던 거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으로 너무도 유명한 이 스티븐 코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전에 사람은 품성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이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의존, 독립, 상호의존, 관계관리, 관계관리, 공동의 성과로 인간의 성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스티븐 코비의 전략은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성취보다는 신뢰, 성과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간단한 예를 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일단은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많은 시간들과 사건들을 정렬하고 제거하고 세팅을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작업들을 연말, 연초에 하게 되는 거죠. 올해에 대해서 회상하고 의미 있게 반추해보는 5가지 질문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올해 반복해서 잘된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를 가장 소모시킨 패턴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한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역할 중 방치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의미 있게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는 미래의 나한테 의미 있는 작업을 넘겨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년에 플래너를 짜실 때 좀 더 의미 있게 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12월이면 이 플래너 지난해 거를 정리를 하고 올해 거를 새로 세팅하는데, 저는 연말 되면 꼭 이렇게 예쁜 달력과 예쁜 플래너를 사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저는 25년도에는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고 감사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캠핑을 너무 시간이 없고 빠듯하다 보니까 캠핑을 못 가서 급하게 글램핑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또 남편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3박스나 태웠어요. 그러면서 모닥불에서 그 캠파이어 불멍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이런 불멍을 뭐 처음 해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멍 때리게 하는 거, 그리고 연말에 이런 멍 때리게 하는 거 되게 생각도 정리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이 글램핑 합이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12월의 막년에는 글램핑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힘을 이길 힘은 없어요. 우리가 그릿이란 얘기, 옛날에 그릿이란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 끈기를 넘어서는 노력은 없다. 이거는 제가 많은 책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사실은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알았던 사실이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엄청난 끈기를 발휘하구나.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제가 독서를 이렇게 막 독서 모임을 7년 동안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서, 책이 재밌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지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독서 모임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 그분들은 4년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4년 이상 독서 모임을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은 그 끈기도 대단하시지만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4년 이상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또 너무 재밌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26년도에는 하나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드게임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 보드게임이 저는 제가 제가 오해? 착각 이런 거를 해서 저는 보드게임이 오락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심리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게 치매 예방, 인지 발달 이런 거랑 연계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기획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보드 그 동아리에서 보드 게임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보드 게임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보드 게임 그러면 저희가 엄청 막 오락이나 놀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종류가 많고 엄청난 두뇌 플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겠구나. 이래서 제가 약간 그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새로운 걸 알아가는 그런 기대감 또 이런 게 생긴 거죠. 나만의 틀을 벗어나는 거 이거 되게 저희처럼 이렇게 50이 훌쩍 넘은 사람들은 내 틀을 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나만의 고정된 틀이 조금씩 깨져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안 해본 영역, 내가 안 해본 분야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